허가고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음양오행론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음양오행론 원리 없이 외우기만 했던 그 음양오행론의 원리만 좀 설명을 우선 오늘 하루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 원리 하루 원리만 잘 파악하시면 나머지 음양오행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갔더니 누가 땅 보는 사람이 이 땅에는 뭐 기운이 좋아서 이 땅에다 뭐 무덤을 쓰면은 뭐 3대 안에 뭐가 나온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나오느니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냥 땅 모습만 보고 이 땅이 나무다 뭐 흙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풍수하는 사람들 풍수 인터넷 밴드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다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사주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오행의 그거에 맞춰 가지고 찾아보는 그것만 창만 찾으면 나오도록 되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공부는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기본을 모르고 자꾸 기술만 파들어가는 게 일반 음양오행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학 1학년 때 그 동양철학 공부를 하러 이제 다른 과에 철학과 가가지고 공부를 한 2학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철학 교수가 얘기해요. 부산에서는 동양철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답니다. 그 시절에. 그런데 부산 그 당시 부산에 철학관이 30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철학관 300개 중에서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철학관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동양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또 없었거니와 그 다음 문제는 이 교수가 자기는 동양철학 박사라고 하는데 난 그 이후에 동양철학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음양오행론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다 제가 할 수 있다는 만큼 그만큼 간단합니다. 음양오행론 기본은 이렇게 간단한데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을 무시한 기술만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파생 나오는 건 못 찾아주는 거예요. 왜 음양오행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체 공부를 하면서 왜 음양오행론 철학을 공부하냐고 하겠지만은 인체 역시 자연이고 이 음양오행론은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인체도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 음양오행론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것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 음양오행론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몸에 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론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깨진 음양오행론을 바로만 맞춰주면 누가 고치느냐? 맞춰진 본인 자신의 몸이 알아서 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철학을 공부한 동양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리만 얘기하시면은 환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몸에 깨어진 음양오행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누가 고치느냐? 환자 스스로가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침을 놔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몸에 깨어진 음양오행의 원리를 발라주는 거예요. 내경침법 이제 나중에 뭐 다다음 시간쯤 되면 내경침법을 배웁니다. 내경침법 아까 말씀하시기로 진짜 침 3개만 놓으니까 잘 듣더라는 그 얘기예요. 이 3개를 놓는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오행의 깨어진 부분을 발라주는 거예요. 사관침법 있죠? 그거는 뭐 음양에 깨어진 균형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고치느냐? 침이 고치느냐? 아닙니다. 환자 몸 자신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을 하고 침을 놓으시면 앞으로 환자를 보시면 그래요. 내가 고쳐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이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 원리예요. 음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음양이 왜 오행보다 먼저 나오냐면은 음양은 뭐가 음양이냐면은 자 오행이잖아요. 5개의 길이 간단하죠. 5가지 길이죠. 5가지 과정이에요. 음양이 움직이는 5가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오행 음양이라 안 하고 음양 오행이라는 거예요. 음양이 움직이는 과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화토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본은 또 뭔지 아세요? 자, 기본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그래요. 음과 양의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흔히 알고 계시는 양의 속성, 음의 속성 알고 계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본 원리는 뭐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서로 상대적이지. 짝이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짝이 있고 서로 상대적이라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반드시 짝이 있고 상대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데서 양적인 부분이 강하느냐 음적인 부분이 강하느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냥 음과 양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는 것이고 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같은 남자끼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사장하고 저하고 둘이 이래 있으면 두 사람은 이리 살고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래 되면 둘 다 거기서 음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이 서로 약간은 구분이 되게 마련이에요. 같은 남자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다. 같은 여자끼리도 양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음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 지구상의 만물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구상이 아닌 이 우주의 만물은 모든 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이 양이고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행성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주위를 돌아가는 행성은 음이 되고 태양은 양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달을 하나 딱 갖다 놓으세요. 달은 음적인 존재가 지구보다 더 강하죠. 그럼 태양은 양적인 존재가 아주 강하고 달은 음적인 존재가 강하면 그러면 지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는 충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라는 개념이 음양이론에 항상 가운데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양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음양론에서는 이 한반도에서 나온 기본 사상은 천지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 철학을 만든 게 누구예요?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잖아. 이 우주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가운데 천과 지 사이에서 균형이 되는 그 존재입니다. 이게 동양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개념이 이게 관인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관웅우야 관인사상이요. 그래서 관인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세계를 갖고 내려왔다 그랬죠. 풍배, 우사, 운사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된 개념이 이 천지인 개념이고 이 음양중 개념인데 이 음양중 개념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음양이론이 됩니다. 이진법이 되어버려요. 이 은천지인 개념을 하면 삼진법이 돼야 되는데 이진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중의 개념은 어떻게 가느냐? 음양평형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 개념으로 갑니다. 그게 결국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이론은 인.
인을 하나의 주체로 봅니다. 천과 지와 인의 하나의 주체로 봐요. 물론 천과 지가 있음으로 해서 인이 태어났죠. 하늘과 땅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환인사상은 천과 지와 인을 하나의 똑같은 주체로 놓고 봅니다. 군대 가서 총검술 하다가 가끔 쉬어 하면 총 3개를 세워놓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3개로 세워놓잖아요. 총을 갖다가. 그죠? 그러면 서잖아. 3개를 걸쳐놓으면. 2개로는 안 서잖아요. 총 2개 가지고 어디 쉴 때 나무에나 기대지 안 서잖아요. 근데 총 3개로는 자체에서 서버려요. 그래서 각각 하나가 똑같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놓고 보는, 동등한 개념으로서 놓고 보는 게 이 천지인 개념이에요. 중국에서는 한의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음양이 평행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음과 양의 균형이 잡힌 상태. 그렇게 하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천지인, 이 인의 개념을 별도의 하나의 원소로 구성을 시켜 놓느냐 하면 한의학을 공부할 때는 별도의 원소로 구성을 해 놓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편합니다. 이론적으로 편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세계입니다. 한의학에는. 경락도 세계가 기준이에요. 우리 경락 공부, 한의학에서 경락 공부하잖아요. 태양, 양명, 태양, 소양 이 3개 기준이에요. 음도 그래요. 태음, 소음, 고름 이 3개예요. 그래서 항상 3개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경락에 보면은 이 안쪽에도 3가닥이 흐르고 이쪽에도 바깥쪽에도 3가닥이 흐르고 다리 안쪽에도 3가닥이 흐르고 바깥쪽에도 3가닥이 흐르고 그래서 12경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천지인 이 3개로 중양 3개로 나눠두는 것이 한의학 공부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냥 단순히 양 이렇게 나누면 나중에 한의학에서 짝이 안 맞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상은 어디 쓰느냐면 땅 볼 때 쓰는 겁니다. 분명히 땅은 사방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방이지 사방이기 때문에 나는 사상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체를 볼 때는 사상 체질을 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움직임 자체가 전부 6가지로 흐르고 있는데 그걸 4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5행이 아니에요. 6가지예요. 실제 사주 보는 사람들이 12간지를 볼 때, 12간지를 보는데 5행으로 안 쪼개지죠? 그죠? 12간지 5행으로 안 쪼개질 수가 없잖아. 그런데 12간지를 5행으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사상으로 쪼갭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잖아요. 해, 자축, 이게 오행의 목이에요. 그거 공부하신 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해자축, 그럼 인묘진, 이게 화예요. 인묘진, 목인. 인묘진이 목이가. 네. 그러네. 자, 해서부터 시작합시다. 해자축, 인묘진, 진, 사오미, 술해. 신유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 그죠? 모, 화, 포, 금. 그렇잖아요. 토 없잖아요. 그죠? 그 토는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방이 볼 때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사람을 볼 때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4가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들 오행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내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오행을 오행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 구분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행으로 이래 보면 이제 토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데 인체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3개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안 맞잖아, 오행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하통지리. 중통. 인사. 상통 전문. 하늘을 볼 때는 상통. 하늘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중통. 사람을 볼 때는 가운데, 땅을 볼 때는 아래쪽. 하통지리인데 이때는 사상을 본다. 사상을 보고. 이때는 상통 볼 때는 오행을 봅니다. 하늘을 볼 때는.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는 오운육기를 봅니다. 오운육길. 어떻게 보면 오행이 변형된 거예요. 오행만 놓고 보면은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음양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음과 양 두 개가 균형이 되는데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게 음양중의 이론에 따지면은 중과 음과 양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가지고 하나의 원소를 보습니다. 이걸 아주 키우지 말고 아주 작게 만들어 봅시다. 너무나 작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원자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원자에는요, 가운데 원자 핵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자 핵 주변에 뭐가 돌아요? 뺑뺑 돌고 있는 게 있어. 전자가 돌아요. 예? 그러면 원자 핵은 양이 되고 전자는 음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돌지 않고 이래 떠돌아다니는 게 있어. 중성자입니다. 그 중성자가 과연 핵과 전자 사이에 그냥 평행입니까? 아니잖아요. 별도 하나의 동등한 원소가 되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음중량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음중량 이론이고 천지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큰 우주나 작은 우주나 다 돌아가는 원리는 같아요. 지구가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과 전자가 핵의 주위를 도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이 오운육기를 본다. 자, 그러면 오행은 뭐냐? 오행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배웠던 목, 화, 토, 금, 수가 아니다. 오행은 나무가 불, 흙, 쇠,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야. 철학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을 오행은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이 개념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만 제가 보실 거예요. 오행은 이런 나무, 불, 흙, 쇠, 물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할 때 동양 철학 공부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철학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요. 그리스 로마서 신화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학 공부를 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연구를 했지만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 항상 시작은 그리스 로마 시작. 그래서 그리스 로마하고 여러분들이 참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담 잎을 만드는 거하고 그리스 로마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근데 서양에서 나왔다고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30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3000년 전에 이 그리스 로마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또 지구는 어떻게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해서 돌아갈까 그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화시킨 것이 이론화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럼 제우스가 저 마누라 헤라를 딛고 온 것부터 해가지고 신이 마누라가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람 스토리를 빗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만들어 놓은 얘기란 말이야, 이거 전부 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저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미리 그거보다 몇천 년 전에 이집트 거기서 내려오는 신화가 있었다. 그게 아담이드 이브라입니다. 이게 완전히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사실상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공부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아담 이브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은 뭐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아담 이브 얘기는 2000년이 아니고 5000년, 6000년 전의 얘기거든. 근데 그게 뭐 얘기인지 소설인지 그거는 뭐 저거는 마탁하에 옆에서 괜히 싸우지 말고 마탁 해주면 돼. 예? 싸울 이유가 없어. 저거 마탁하에 뭐 아이라고 억지로 옮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얘기잖아요. 그치? 우리 당군신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양철학 공부를 하면 동양에는 원소가 5개가 있다. 이 만물은 이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음중양 3개로 이루어졌다 소리를 안 하고 5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철학가, 대학 철학가가 또 동양 철학 공부한 사람들은 동양 철학은 음중량이 기본이 아니고 오행이 기본이라고. 원소가 5개로 이루어졌다. 이 나무, 물, 흙, 쇠, 물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아닌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음과 양과 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입니다. 5과의 과정이 있어요. 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고 과정. 음양의 과정. 음양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마치 서양 철학 중에 유물론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유물론. 이 유물론은 서양 철학의 서양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 유물론이. 그런데 이 유물론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하면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를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끄집어내면서 이 유물론을 갖고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이 공산주의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유물론하고 공산주의 이론은 별개로 생겨난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유물론을 끄집어왔어요. 유물론이 기본은 뭐냐면 정반합이거든. 왜 제가 오행을 할 때 이 유물론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반합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서양에는 음양이라는 얘기가 없었지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평온했다. 세상은 평온했다. 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반목을 조절하고 나서 다시 평온해졌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적으로 빗대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음과 양이 처음에는 균형을 잡고 있다가 음양이 반복을 해서 깨졌다가 다시 음과 양이 다시 안정세에 들어갔다. 중이 됐다.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먹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자연이 풍부하고 사람이 적었을 때는 먹고 살 게 많았다. 그때가 이 정의 상태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술을 먹으려고 싸우다 보니까 반목하는 세상이 됐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라 했냐면 원시 공산사회라고 했어요. 원시적 공산사회. 그래서 지금 반목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공산사회를 만들어서 다시 되돌리자. 요렇게 끌고 나온 거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유물론이 마치 공산주의의 이론인 양 이렇게 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물론 끄집어내지도 못했어. 이거 끄집어냈으면 잡혀가서 3.1공사. 잡혀갔어요. 우리 다닐 땐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물론이 공산주의 이런 것보다 훨씬 먼저 나온 거거든. 이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참 단순하죠. 자, 세상이 안정된 세상에 있다가 반봉을 일으켰다가 다시 우리 의도적으로 또 안정을 이룬 사회로 되돌리자.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 이론인데 중국에 지금 동양과학 책을 뒤져보면요. 오행론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어요. 오행론이 뭐냐 하고 내놨는데 이렇게 냈어요. 소박한 유물론. 이렇게. 네? 소박한 유물론으로 나와. 왜냐?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공산주의를 정치 이용해 먹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유물론이 최고인 거야. 오행론을 설명하는데 오행이 이 유물론에 빗대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게 오행인데 이걸 소박한 유물론이 저 한 구석에 갖다 놔놨어. 예? 오행론이 유물론이 한 100배쯤 위대한 건데 그걸 한 1%쯤 밖에 안 되는 한 구석에 갖다 놔놨다고. 중국에 있는 모든 의학책엔 처음에 딱 기초부터 그렇게 나와요. 오행론에 대해서 소박한 유물론 이렇게. 그걸 또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서 그냥 빼쁘던 거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또 한글로 번역해놨네. 소박한 유물론이라고. 그럼 자기네들은 공산주의 국가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니면 안 하면 되지 그렇게. 그래 놓은 거야. 그래서 중국 놈들도 중국에서 이 의학 공부하는 놈들이 중의학 공부하는 놈들이 이 오행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행을 모르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한의사는 그럼 오행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목화통원수 요거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유물론을 얘기를 하냐면 이 과정이 보세요. 단계가 2단계밖에 안 되죠. 그죠? 안정인 상태에서 다시 안정인 상태를 찾아가는데 과정이 2단계잖아. 그게 아니고 과정인 상태, 이 과정이 5가지다 이 얘기예요. 음과 양이 안정의 상태에서부터 다시 안정의 상태로 찾아가는 과정이 5가지다 과정이다. 그게 이 목화토금수인데 이걸 갖다가 별도의 원소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이제 고치려면 진단을 하셔야 되고 그 고치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진단이고 두 번째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 진단과 고치는 방법에서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이제 따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다들 오행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화토금수가 있으면은 이 음과 양과 중이 움직입니다. 음과 양이 움직이는데 이 중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중이 안정을 잡아주는. 중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된다는, 평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평행을
이루어서 안정된 상태입니다. 목이란 것은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우리가 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절로 따져보면 봄이면 안정된 상태라, 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살기가 제일 좋은 상태잖아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느 중간 아주 구성원 하나하나가 반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욕심쟁이니까. 반목은 일어나게 돼 있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거기서 반목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반목을 하면 서로 충돌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 쓰면은 완자로 쓰면 됩니다. 아주 완만하다. 부드러운 상태, 아주 안정된 상태, 완만한 상태. 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음과 양을 아주 부드럽게,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목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음과 양이 서로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겠죠. 폭발하겠죠. 그래서 폭발해서 산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자를 씁니다. 자, 폭발을 하고 나면, 자, 불타오르고 나면 싹 제가 모여서 한 군데 이래 깔아앉겠죠. 이제 점점 모여서 부피가 줄어들고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단할 고자로 표현합니다. 서로 모아서 결집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단단해지다 보면 점점 더 세게 단단해지겠죠. 돌덩이처럼. 처음에는 흙이었다가 돌덩이처럼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더 단단해지면 긴장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긴장시키는 힘. 그게 다시 아주 긴장된 힘이었다가 주위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5개의 과정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부드러워졌다가 반목을 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과정으로 간다. 이게 오행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이름을 하나 붙이려고 보니 우리 주위의 사물 중에서 가장 닮은 것들이 나무더라. 네? 나무는 그 중국 의학책에도 나옵니다.